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단단한 자본의 기반을 등에 업고 연예계를 주름잡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 방정식은 단순한 노력과 운을 넘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명문가의 레거시와 직결됩니다. 오늘 우리는 연예계 활동 수익을 넘어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부를 상속받거나 가문 대대로 산업의 중추를 맡아온 진정한 금수저 10인을 역순으로 공개합니다. 이들의 압도적인 배경은 K엔터테인먼트의 성공 공식이 어떻게 제작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금융지형도입니다. 지금부터 10위부터 1위까지 그들의 베일 속에 감춰졌던 놀라운 재산 규모와 배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0위. 조세호 개그계의 금수저 창녕조씨 가문의 굳건한 배경. 개그맨 조세호는 2001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후 양배추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던 긴 무명 시절을 겪었으나 최근 몇 년간 유퀴즈 온 더 블럭, 놀면 뭐하니? 홍진경의 공부왕 등 국민 예능의 핵심 진행자로 자리매김하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능은 뛰어난 패션 감각과 유머러스한 입담, 그리고 메인 MC 유재석의 리드에 맞춰 자신을 효과적으로 희화화하는 서브 MC로서의 탁월한 균형감과 헌신성에 있습니다. 조세호가 오랜 무명 시절을 버티고 재능을 숙성시킬 수 있었던 근간에는 압도적인 재산 배경이 있습니다. 조세호는 유서 깊은 창녕조씨 가문의 후손이며 그의 부친인 조규성 씨는 과거 LG그룹 계열사의 고위 임원 출신으로 2014년 퇴직 당시 연봉이 3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처럼 부친의 막대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재력을 기반으로 조세호는 경제적 걱정 없이 3년간의 일본 유학을 다녀오는 등 자기 개발에 전념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유학 시절의 경험은 그의 개그 소재와 패션 스타일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그의 커리어에 실패 리스크가 제거된 안전망을 제공하여 개그맨이라는 불확실한 직업에서도 경제적 압박 없이 꾸준히 자신의 스타일을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서울 청담동 및 인근 지역에 다수의 고급 상가 및 주택 부동산을 소유한 거물급 자산가로 알려져 있어 조세호는 이미 수백억 원대 이상의 재산적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조세호 본인 역시 고가 명품 의류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를 수집하는 취미를 통해 럭셔리 부자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이를 예능에서 부담 없이 드러내면서도 대중에게 호감형 부자로 인식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부유함은 단순히 물질적 안정을 넘어 개그맨이라는 불안정한 직업에서 꾸준함과 대담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무형의 자본으로 작용하며 그를 개그계의 금수저로 불리게 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는 재능의 성장에 자본이 어떻게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9위. 로이킴 막걸리 업계를 지배하는 장수 기업의 최연소 공동대표. 싱어송라이터 로이킴은 2012년 문의 슈퍼스타 K4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한 후 봄봄봄, 그때 헤어지지 않았어야 해 등 다수의 자작곡을 히트시키며 뛰어난 재능을 입증한 아티스트입니다. 특히 그의 음악은 어쿠스틱하고 감성적인 정체성과 청아한 보컬로 20대 남성 싱어송송라이터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킴의 재산 규모는 음악적 성취를 훨씬 뛰어넘는 대한민국 주류 산업의 견고한 기반에 있습니다. 그의 부친 김홍택 회장은 막걸리 업계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인 서울닭주제조협회의 회장입니다. 서울닭주는 장수 생막걸리 브랜드를 주력으로 하며 연 매출이 400억 원 이상에 달하고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생막걸리 시장에서 8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국민 술제조업의 핵심 주자입니다. 서울닭주는 협회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 회장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는 수천억 원대로 평가됩니다. 2017년 로이킴은 이 거대 기업의 지분을 상속받아 공식적으로 공동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막걸리 재벌가의 공식적인 후계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직규와 보유 지분 덕분에 그는 연예 활동 수입 외에도 매년 2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배당금은 음악 산업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견고한 유통 제조업 기반의 현금 흐름을 의미합니다. 로이킴은 미국 명문대학인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가문의 산업 배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식 기반을 다졌으며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음악 활동과 동시에 가업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총자산은 음악 활동 수익과 합법적으로 승계된 상속 자산을 합쳐 이미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재산 구조는 연예 산업의 변동 성과는 무관한 식품 제조업 및 유통업 자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정적입니다. 로이킴은 과거 슈퍼스타 K4 우승 상금 전액을 계부하는 등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배경은 견고한 산업 자본이 예술가의 커리어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아버지 세대와 달리 가업을 물려받는 동시에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지켜내는 새로운 형태의 금수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8위. 최수영 소녀시대의 은빛 부자, 예술의 전당 건축과 함께 쌓아올린 가문의 재력.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최수영은 K-팝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막대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2007년 데뷔 이래 그룹 활동을 통해 쌓은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그녀의 재능은 뛰어난 춤 실력과 프로페셔널한 무대 장악력을 넘어 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등에서 주연을 맡아 진정성 있는 연기로 성공적인 배우 변신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녀는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을 통해 힐링 연기로 호평을 받으며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최수영의 재산 배경은 소녀시대 활동 수익을 뛰어넘는 가문의 레거시에 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 최인기 씨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무역 및 건설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크게 성공한 1세대 사업가입니다. 할아버지의 회사는 1980년대 대한민국의 중요 인프라 사업에 참여했는데, 특히 서초구 예술의 전당 건립 당시 핵심 자재 납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서울 강남개발붐과 함께 폭발적인 재력을 축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규모의 문화 인프라 프로젝트와 함께 성장한 가문의 배경 덕분에 최수영은 은빛 부자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는 그녀의 부유함이 단순한 졸부가 아닌 역사와 명예를 기반으로 함을 시사합니다. 그녀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자택은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두 채가 연결된 형태의 대형 복층 빌라로 주변 시세가 수십억 원을 호가는 초호화 주택입니다. 또한 그녀는 활동 수익을 기반으로 2014년 강남 논현동에 고급 빌라를 매입하고 수년 후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기며 매각하는 등 안정적인 상속 자산을 기반으로 고수익 부동산 투자에서도 탁월한 수완을 보여주는 재테크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재산 포트폴리오는 전통적인 건설 부동산 자산과 K-팝 스타의 엔터테인먼트 수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수영의 사례는 K-팝이라는 트렌디한 대중예술의 최전선 스타가 한국 근대화 및 건설 자본이라는 전통적이고 견고한 배경을 동시에 등에 업고 있을 때 그 커리어의 안정성과 선택의 폭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넓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부는 가문의 역사적 기여와 개인의 연예계 성공이라는 두 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7위. 이서진, 한국 금융 역사와 함께한 세대째 금융 엘리트 가문의 명예. 배우 이서진은 드라마 다모, 이선 등에서 보여준 깊이 있는 연기력뿐만 아니라 나영석 PD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독보적인 츤데레 캐릭터와 경영자적 면모로 대중적 인기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깊이 있는 연기력과 더불어 명문가 출신 특유의 여유와 유머 감각을 바탕으로 한 현실 예능에서의 독창적인 캐릭터 구축 능력, 그리고 뛰어난 외국어 능력과 비즈니스 감각에 있습니다. 이서진의 재산 배경은 그의 연예계 경력보다 훨씬 깊은 한국 금융업계의 뿌리와 연결됩니다. 그의 가문은 세대째 한국 금융산업의 핵심을 담당해온 명문가입니다. 할아버지 이보형 씨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금융계에 종사하며 해방 후 서울은행 총재, 제1은행 총재 및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 금융 역사의 산증인이자 초기 한국 금융 시스템의 기틀을 다진 주역이었습니다. 부친 이재흥 씨 역시 안흥상호 신용금고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이서진 본인도 미국 명문대학인 뉴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잠시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며 가문의 전통을 이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다수의 하녀와 가사도우미가 상주하는 서울 명문가의 최고급 환경에서 자랐으며, 이는 그의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서진이네에서 보여준 탁월한 경영 감각과 회계 능력의 배경이 됩니다.
이서진은 막대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한국 해비타트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집 짓는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비타트 이사를 역임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으로 사회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의 행보는 금융 엘리트 가문의 위상이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명예라는 무형 자산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서진은 재정적 자유를 바탕으로 상업성보다는 작품성과 의미를 선택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이는 그의 연기자 커리어의 안정성과 품격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과 지적인 이미지를 대중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6위. 김태희 800억대 자산가보다 빛나는 착한 집주인, 재벌가의 모범적인 상속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 배우 김태희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출신의 지성미와 변치 않는 독보적인 비주얼을 바탕으로 데뷔 이래 CF 퀸으로 군림하며 압도적인 인기와 광고 파급력을 자랑해왔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대중에게 완벽한 여성상으로 인식되는 희소성과 꾸준한 연기 활동을 통해 캐릭터에 진정성을 부여하는 노력, 그리고 수십 편의 광고를 통해 입증된 압도적인 상품 호소력에 있습니다. 김태희의 재산 배경은 남편 비와의 공동투자 외에도 부친 김은문 회장이 연매출 300억 원 규모의 물류회사 한국통운을 이끄는 성공한 경영인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한국통운은 국내 물류업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견실한 기업으로 김 회장은 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서도 극찬을 받는 등 기업 경영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까지 겸비한 인물입니다. 김태희 부부는 연예계 대표적인 800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김태희 본인이 소유한 강남구 역삼동의 고급 상가 건물과 한남동의 고급 빌라는 매년 수십억 원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고수익 자산입니다. 이 자산들은 그녀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배경과 개인의 성공적인 커리어가 결합된 체계적인 자산 관리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에는 보유한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50%를 선뜻 감면해주는 착한 집주인 운동에 동참하며 사회적 귀감을 샀습니다. 이 행보는 그녀의 막대한 재정적 여유가 개인의 부축적을 넘어 사회적 명성과 도덕적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태희의 사례는 전통적인 산업 자본의 상속력가 개인의 연예계 성공을 더해 막대한 부를 쌓고 이를 가장 현명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중의 존경까지 얻어내는 모범적인 재벌가 상속자의 교과서로 평가받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견고한 집안 배경과 개인의 지성 및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시너지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5위. 최시원 글로벌 아이돌을 넘어선 진짜 재벌, 유산 상속 거부로 정체성 확립.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은 K-팝 2세대 아이돌 중에서도 독보적인 비주얼과 퍼포먼스 능력으로 글로벌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현재는 배우이자 UN 국제기구 활동가로 활동하는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재능은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멤버들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자신감 넘치는 리더십, 그리고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에 있습니다. 그의 재산 배경은 연예계의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의 부친 최규호는 유아용품 전문 제조업체 보령메디앙스의 전 사장이자 한화유통, 한국슬림 패션 등 다수의 대기업에서 핵심 중역을 역임한 엘리트 경영자입니다. 특히 보령메디앙스는 연매출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중견기업으로 최시원 가문은 이미 전통 제조업 및 유통업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친 역시 성공적인 데님 브랜드를 이끌었던 사업가로 알려져 있어 최시원은 양가 모두 재력이 탄탄한 집안 출신입니다. 최시원 가문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 청담동 등 핵심 지역에 다수의 최고급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재산 규모는 이미 수천억 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시원 본인 역시 글로벌 아이돌 활동을 통해 막대한 개인 수익을 올렸으며 그의 재산 구조는 전통 제조업 및 유통업 자본과 K-팝 글로벌 수익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나 최시원의 가장 놀라운 행보는 그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부모님의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가문의 후광이 아닌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압도적인 선택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며 금수저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문화적 성취와 사회공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엘리트 계층의 가치관 변화를 상징합니다. 최시원은 현재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가문이 가진 사회적 네트워크를 글로벌 선행 자본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4위. 주위 182억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된 대만 성형외과 재벌가의 상속녀.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주인은 아름다운 비주얼과 뛰어난 무대 장악력으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K-팝 팬덤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데뷔 초부터 그룹의 비주얼 센터로서 주목받았으며 꾸준한 연습을 통해 안정적인 댄스 실력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갖춘 글로벌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대만 출신 K-팝 아이돌 중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받으며 양국 문화 교류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위의 재산 배경은 그녀가 활동하는 한국을 넘어 대만 사회에서 손꼽히는 거대 성형외과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주위의 부모님은 대만 가오슝과 타이난 지역을 중심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체인을 확장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특히 모친은 병원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핵심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재정 지원 덕분에 주위는 2023년 자신의 고향인 대만 가오슝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슌광 빌딩에 위치한 1억 대만 달러 상당의 초호화 펜트하우스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한 층에 한 가구만 거주하는 프라이빗함과 고급 인테리어를 자랑하며 그녀의 가족 병원과도 가까워 가족 사업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이 매입은 주위가 연예계 활동 수입을 넘어 대만 의료 산업 자본의 후계자로서 이미 거대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미 대만에서 다수의 부동산과 병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위는 그 상속자로서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K-팝 스타의 글로벌 인기가 해외 산업 자본과 결합했을 때 그 재산의 규모와 투자 능력이 국경을 넘어 어떤 수준으로 폭발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레거시를 승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주위는 자신의 배경을 조용히 지키면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 아이돌의 수명을 넘어선 장기적인 부의 축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3위. 손석구 연기력 뒤에 숨겨진 공작기계 산업의 숨은 대주주. 배우 손석구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구씨, DP의 임지서 대위, 영화 범죄도시 2의 강혜성 역을 통해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으며 강렬한 캐릭터 소화력과 독특한 분위기로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재능을 인정받은 톱배우입니다. 그의 재능은 특정 캐릭터의 현실적인 날것의 질감을 부여하는 데 있으며 이는 그의 다층적인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 배경은 한국 산업계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매우 견고한 기반 위에 있습니다. 그의 가문은 1950년대 대전에서 최초의 공업회사를 창립하며 한국 공작기계 산업의 초석을 다진 산업혁명의 주역입니다. 손석구는 이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배우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약 60억 원 규모의 글로벌 공작기계 제조업체 GOMT의 최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GOMT는 CNC 기계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주로 자동차, 항공 부품 산업 등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견실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의 재산은 일시적인 연예 활동 수익이 아닌 국가기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견고한 산업 자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안정성과 규모를 자랑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그의 이력입니다. 그는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군 복무와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이라는 부유층 자제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고난도의 경험을 거쳤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연기자로서의 현장 성과 비장을 갖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부와 안정 대신 가장 불안정하고 경쟁적인 직업인 연기자의 길을 선택하여 예술적 성취와 개인적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엘리트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손석구의 사례는 한국 산업 역사의 레거시를 이어받은 금수저가 어떻게 그 막강한 자본적 자유를 이용해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꽃피우고 연기라는 예술 분야에서 성공을 쟁취하는지를 보여주는 현대 한국 사회의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그의 자본적 배경은 그에게 상업성에 굴하지 않는 작품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핵심 원동력입니다. 2위. 싸이 글로벌 히트곡 이전부터 확고했던 반도체 장비 재벌가의 위상. 가수 싸이는 2012년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K-팝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인기와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의 재능은 독창적인 프로듀싱 능력과 압도적인 공연 기획력, 그리고 무대 위에서 폭발하는 특유의 유머러스한 에너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 배경은 음악적 성공 이전부터 이미 확고했습니다. 싸이의 가문은 한국 하이테크 산업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창업한 회사는 대한민국 반도체 장비 산업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며 부친 박원호 회장이 이끄는 DI는 연간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DI는 주로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의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기간 산업의 핵심입니다. 싸이 가족이 소유한 강남구 한남동 빌딩, 신사동 건물 등 핵심 부동산의 가치만 해도 6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의 부가 음악적 성공을 넘어 거대 제조업 및 IT 인프라 자본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싸이는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전문적인 음악 지식 기반을 다졌는데 이 경영음악의 지식 구조는 훗날 그의 레이블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남 스타일로 벌어들인 수백억 원의 음원 및 공연 수익은 그의 재산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켰습니다. 이후 싸이는 개인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레이블 B-네이션을 설립하여 현아, 제시, 크러쉬 등 유능한 아티스트들을 영입하며 문화 콘텐츠 생산의 자본가이자 기획자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B-네이션은 설립 후 단기간에 수백억 원대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K-컬처 산업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싸이의 행보는 명문 산업 자본의 배경과 개인의 압도적인 재능이 결합하여 글로벌 산업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부와 예술의 시너지를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재정적 자유는 음악적 시도를 끊임없이 감행할 수 있게 하는 창조적인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위. 고윤 명문 정치 가문의 후광을 거부하고 이라크 파병까지 감수한 배우. 배우 고윤은 연예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재산과 권력 배경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의원의 아들이며 그의 가문은 수십 년간 한국 정치와 경제의 핵심에서 권력과 부를 대물림해온 명문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김용주 회장은 경방, 삼양, 전경련 등을 창설하며 한국 재계의 1세대 대부로 불렸고 그의 외가 역시 율산그룹 창업주인 신선호 회장과 관련이 있는 등 그야말로 정치 재계 명문가의 결합체입니다. 고윤의 재능은 다양한 작품에서 주조연을 소화하며 꾸준히 연기력을 쌓아가는 성실함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력에 있지만 아버지의 인기와 명성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고윤의 가장 충격적인 행보는 그가 이 막강한 배경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배우 고윤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극한의 노력을 감수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부친과의 연관성을 숨기기 위해 본명 대신 예명을 사용했으며 6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여 육군 현역 복무를 이행했고 특히 파병이 극히 드문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고난도의 이력까지 거쳤습니다. 자이툰 부대 파병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전장 환경에 스스로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이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선택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막대한 배경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오직 배우 고윤으로만 인정받고 싶었던 그의 치열하고 고독한 정체성 투쟁을 상징합니다. 고윤의 선택은 금수저가 가진 역설적인 자유, 즉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불안정하고 경쟁적인 예술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특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의 연기 활동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자아실현의 최후 수단이자 가문의 명성이라는 거대한 짐을 내려놓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행보는 정치 명문가의 배경이 개인의 예술적 욕망과 충돌할 때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독립선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그의 낮은 대중적 인지도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배경을 철저히 배제하려 노력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벌가 명문 금수저 스타 10인의 이야기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숨겨진 지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한 운이나 노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산업 자본, 역사적인 금융 레거시, 그리고 정치적 명문가의 후광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경쟁의 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재능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자본과 재능의 결합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중 다수는 그 배경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통해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개인의 성공을 넘어 K컬처 산업 전체에 어떤 경제적, 문화적 파급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스트 드림